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원인 모를 피를 토했습니다. 이것은 소설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21세기 가장 은밀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의 실제 증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 하바나 신드롬. 누가 왜 인간의 뇌를 공격하는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 공격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과 세계 질서를 동시에 파괴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 그 배후로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음파노기가 지목되면서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과 CIA 요원들이 하나둘씩 정체불명의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기이한 소음, 고주파의 귀뚜라미 소리 같기도 금속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가 멈추고 나면 지독한 편두통과 어지럽증, 구역질이 찾아왔습니다. 일부는 균형 감각을 잃고 쓰러졌고 일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질병에 하바나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20여 명. 미 국무부는 처음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나 심리적 요인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쿠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광저우,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빈, 심지어 미국 워싱턴 DC까지 전 세계에 파견된 200명 이상의 미국 정보요원과 외교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동일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이 피해자 40명의 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뇌 백질에서 외상상 뇌손상 환자에게서나 발견되는 미세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들의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미 국립과학원은 마침내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은 지향성 펄스형 무선주파수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와 일치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에너지 무기로 이들을 조준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이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레이저처럼 한 점에 집중시켜 수백 미터 밖의 목표물에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뇌 조직에 미세한 열과 압력을 가합니다. 그 충격으로 신경계가 교란되고 뇌 기능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들었던 기이한 소음 역시 프레이 효과로 설명됩니다. 마이크로파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미 국립과학원은 마침내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은 지향성 펄스형 무선주파수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와 일치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에너지 무기로 이들을 조준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원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이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레이저처럼 한 점에 집중시켜 수백 미터 밖의 목표물에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뇌 조직에 미세한 열과 압력을 가합니다. 그 충격으로 신경계가 교란되고 뇌 기능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들었던 기이한 소음 역시 프레이 효과로 설명됩니다. 마이크로파 펄스가 뇌의 측두엽을 자극하면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도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SF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의 무기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끔찍한 무기를 사용하는 걸까요? 베네수엘라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이들이 미국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 인사이더가 미국 CBS, 독일 슈피겔과 함께 수년간의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연방군 총정찰국 GRU 소속의 비밀 암살부대 29125입니다.
이들은 과거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를 신경작용죄로 암살하려 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탐사보도팀은 하바나 신드롬 폐해가 발생했던 전 세계 도시에서 이 29125 부대원들의 행적이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요원은 비살상 음향무기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과 진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암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적대국의 핵심 정보 요원과 외교 조용히 무력화시키는 것. 뇌 기능을 손상시켜 정보 수집 능력을 마비시키고 조직 전체에 공포와 혼란을 확산시키는 21세기형 심리전이자 새로운 형태의 회색 지대의 전술인 셈입니다. 총알도 포탄도 없는 전쟁. 누가 적인지 언제 공격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전쟁이 이미 우리 모르게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미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뇌와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대국 간의 척보전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존엄성을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망 대신 희망의 단서를 찾고 싶습니다. 하바나 신드롬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탐지하는 새로운 센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어막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경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과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 핵무기와 황무기의 위협 앞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통제를 통해 파국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위협을 함께 인식하고 기술적, 제도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뇌가 전쟁터가 되는 시대를 끝내고 인지안보라는 새로운 권리를 지켜내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지식 탐험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